미국민들은 현금 지원금의 절반은 빚 갚기에 사용하고 있어 가계 경제가 여전히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조 6천억 달러를 세금 인상으로 걷어들여 1조 2,150억 달러를 사회 인프라 방안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월을 백신 접종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에 다시 가속도를 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3차 추가 백신 접종 시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 JBS가 사이버 공격을 당해 육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85%가 받은 현금 지원금을 절반이나 빚 갚기에 사용하고 있고 대다수는 여전히 매달 가계 경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더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연방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인 1인당 3,200달러씩 직접 현금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로 지난해 3월 케어스 액트에 따라 성인 1,200달러, 부양자녀 500달러를 지급했고 2차로 지난해 12월 말 통합예산지출법에 따라 성인과 자녀 똑같이 600달러씩을 지급했습니다. 3차는 올 3월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1,400달러씩 제공했습니다. 세 차례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4억 7,200만 건에 8,070억 달러를 현금 지급했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 지원금으로 미국민들은 사용처에서 1차 때와 2차, 3차 때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셧다운돼 2,200만 명이나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까지 14.7%까지 치솟았던 1차 때에는 74%나 가계 경비,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했고 빚 갚기는 11%, 저축은 14%에 불과했던 것으로 피터슨 재단의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돼 앞날이 극히 불투명했던 2차 때와 3차 때에는 절반이나 빚 갚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현금 지원금을 빚 갚기에 사용한 비율은 2차 때인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에는 51%로 급증했고 올 3월부터 지급한 3차 때에도 49%로 절반이나 차지했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 물건 사기에는 2차 22%, 3차 19%를 써 1차 때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불확실한 앞날을 걱정해 저축한 비율은 2차 26%, 3차 32%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비판론자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지지론자들은 빚을 갚지 않아 연체 또는 지불 불능에 빠지는 비율이 높아지면 미국 사업체와 경제 전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10명 중에 6명이나 3차 현금 지원금 1,400달러로는 2, 3개월을 버틸 수 있을 뿐이라며 추가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미국 내 일자리는 팬데믹 직전보다 820만 개가 적은 수준이고 자영업자와 임시직들까지 포함하면 1,600만 명이 각종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 서민 생활고를 해소해 주는데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 더 4차 또는 4차와 5차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와 소득지표 등을 참고해 6월 말에는 바이든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현금 지원을 포함시킬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 10년간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3조 6천억 달러를 거두어들여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1조 2,1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기업 법인세 인상과 다국적 기업 최저세 부과 등으로 2조 달러의 세입을 늘려 대부분 사회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고 최고 부유층 소득세 인상과 자본이득세 2배 인상으로 7천억 달러를 거두어들여 인적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세금 인상안과 인프라 투자 계획이 세부안으로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플랜은 2022년 내년부터 적용되며 2031년까지 10년간 세입과 세출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세금 인상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은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린 방안인데
10년간 8,58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수익의 15%의 최저세를 부과해 10년간 5,335억 달러를 징수하게 됩니다. 기업 세금 인상으로 걷어들인 세액은 10년간 2조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 세금 인상 중에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환원하면 10년간 1,32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게 됩니다. 최고 소득세율에 적용되는 연과세 소득도 개인은 현재 52만 3,600달러 이상에서 45만 2,700달러로 부부 공동신고자는 현행 62만 8,300달러 이상에서 50만 9,300달러 이상으로 낮춰 최고 소득세율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연과세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이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얻는 자본이득세율을 메디케어세 추가분 3.8%를 합하면 현재 23.8%에서 43.4%로 근 2배 인상해 10년간 3,225억 달러의 세입을 늘립니다. 셋째, 기업 세금 인상으로 걷어들이는 10년간 2조 달러 중에서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1조 6,7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바이든 플랜은 제안했습니다. 넷째, 기업 세금 인상분에서 3천억 달러와 부유층 세금 인상분 7천억 달러를 합한 1조 달러 가운데 8,200억 달러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투입하겠다고 바이든 플랜은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확대를 2년 시행해서 항구적으로 바꾸는데 1,630억 달러, 자녀 없는 저소득층 EITC 세제 혜택 확대에 1,050억 달러, 7월부터 1년간 지급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데 1,040억 달러를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 인프라 방안을 놓고 백악관이 2조 2,500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를 낮추고 공화당 상원은 5,680억 달러에서 9,280억 달러를 높여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어 총 규모와 세금 인상안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인프라 총 규모가 초당적 타협이든지 독자 가결이든지 다소 축소되고 민주당 연방 의원들이 촉구하고 있는 4차 또는 4차와 5차 현금 지원이 막판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월을 백신 접종의 달로 정하고 느려진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을 맞는 부모들에게 어린이 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까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탈출시켜주고 있는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6월을 백신 접종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에 다시 가속도를 내려 전력 투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을 전국적인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더 많은 미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전국적 또는 지역사회의 봉사조직, 종교기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자원봉사자 등에게 부탁해 모든 미국민들이 백신을 접종받도록 독려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4대 차일드 케어 회사들은 본인이나 자녀들까지 백신 접종을 맞는 경우 차일드 케어, 즉 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또는 자녀, 돌보미 아동을 백신 접종시킬 경우 무료로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 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백신 접종 캠페인은 최근 들어 하루 백신 접종 건수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 건수는 지난 4월 13일에는 최고치인 338만 번이나 됐으나 현재는 150만 건으로 절반 이하인 56%나 급감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한 번 이상의 백신 접종률 70% 도달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1억 6,6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선 50%, 18세 이상 성인에선 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1억 3,350만 명으로 전체에선 40%, 18세 이상 성인에선 51%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동북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거의 절반인 21개 주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 5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동남부와 남부 지역은 여전히 저조한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주 지역은 버몬트로 한 번 이상 70%, 완료는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루이지애나는 한 번 이상 35%, 접종 완료 31%, 인근 미시시피는 한 번 이상 34%, 접종 완료 24%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약사의 백신을 섞어 접종하는 것을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데요. 미 국립보건원이 3차 추가 접종 시 교차 접종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는 교차 접종을 허용했고 러시아는 불허했는데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접종 시 다른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은 3차 접종 시 이미 맞았던 백신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이 안전하며 면역력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모두 150명으로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국립보건원은 백신을 맞은 지 12에서 15주가 지난 지원자들에게 모더나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추가 접종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면 앞으로 있을 추가 접종 시 같은 백신을 확인해 접종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만큼 절차가 좀 더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경우 어제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CNN은 캐나다 공중보건국이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차 접종 시 화이자나 모더나 중 하나를 맞아도 된다 허가했다 보도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백신의 교차 접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이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교차 접종 임상시험 자체를 불허한 겁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교차 접종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차 접종에 대한 연구를 먼저 시작한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피로와 두통 등 가벼운 부작용 사례가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은 오래 가지는 않았고 다른 안정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존의 백신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한다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백신을 맞음으로써 안정성은 물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 JBS가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이 여파로 국내 식량 공급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BS는 미국 1위 소고기 공급업체이자 돼지고기와 가금류 생산 2위 업체인데요. JBS가 하루만 문을 닫아도 미국의 소고기 공급에 4분의 1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 JBS가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의 육류 가공 공장에서도 작업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JBS는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로 미국에서도 84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13곳이 작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미 농무부는 성명을 내고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JBS 미국 지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육가공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식량 공급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BS는 미국 최대 소고기 생산업체이자 돼지고기와 가금류 생산 2위 업체입니다. CBS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이번 운영 중단으로 미국 내 육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시건 주립대 트레이 멀론 교수는 JBS가 하루 동안 문을 닫으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소고기의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에 문제가 생긴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소고기 물가가 1에서 2%, 돼지고기 2에서 3%, 닭고기 등 가금류는 1.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JBS의 이번 사이버 공격은 지난 7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이버 해킹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이버 해킹 이후 미국의 휘발유 값은 급등해 좀처럼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의 공급 문제로 악몽을 겪은 미국인들은 이번 사태가 연료 대란에 이어 식량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BS 측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지, 회사가 돈을 실제로 지불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